안녕하세요. 2025년 미술임용 합격자 인천 합격자입니다. 제 합격자 발표 사례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작년 초, 그러니까 5학기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초수였습니다. 점수를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1차 점수가 6.33이 높게 나왔고 최종 컷은 10.1점 높게 나와서 사석을 하게 됐고, 저는 서울의 4년제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 좀 늦은 나이에 교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 합격이긴 한데 좀 많이 간절함도 있고 좀 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작년 1월부터 연 패키지 위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위상 12월이 되면은 합격 설명회를 하는데요. 그 설명회를 시청을 했었고 그 설명회에서 초수의 합격 후기를 보고 그걸 따라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 책자에도 있는데 초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어요. 초수 합격 사례를 많이 찾았고 그 외에 저와 비슷한 성향의 합격자들의 후기도 찾아봤을 때 좀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열품타, 그리고 공수타를 사용한 분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합격 후기들 중에 공부법들이 조금씩 다양하세요. 그걸 하나씩 좀 적용을 해보면서 나랑 맞는 걸 연초에 빨리 찾아서 그 방법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긴 호흡으로 좀 오랫동안 하는 공부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감, 불안감이 좀 많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그것도 좀 연초에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땀을 좀 쫙 빼거나 아니면은 좀 뒷부분으로 가면 헬스장 갈 시간도 없어서 못 가는데, 그럴 때는 집에 갈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진짜 귀가 찢어지게 막 크게 듣는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왔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시간도 좀 공부하는 동안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완전 새벽형 인간인데 아침에 직강을 시작하는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 알람을 맞추고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꼭 씻고 내가 침대에 몇 시에 누워서 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수 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초수로 합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는지, 루틴 어떻게 짜져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서 그냥 제 열품타를 그대로 캡처를 했고요. 1, 2월 공부 방법은 저는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지연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공부법에 대해서 계획표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했고, 물론 다는 못했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내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해보았고요. 그때 당시 1, 2월은 저는 전공보단 교육학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공부 비율을 보면은 교육학이 4, 전공이 6일 때도 있고 5대 5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장지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공부법 비율에는 5대 5까지는 안 가기는 해요. 1, 2월은 제가 3월부터 대학원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함이 커서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동 시간에 이렇게 작은 수첩, 날개가 달린 거를 사서 이렇게 한쪽을 접어서 볼 수 있는데, 이쪽을 접었다, 저쪽을 접었다 해서 보고 인출을 전철에서
가는 시간 동안 집에 가고 학원 오고 할 때 1, 2월에 좀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실 때 이렇게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하는 부분까지 다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위상 선생님이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학원 문을 닫는 시간 전까지 내가 이해가 다 되고 한번 복습 정리가 끝나면 집을 갔고, 학원 문이 닫았는데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집에 가는 길에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다 마쳐야지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지현 선생님이 이건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상수준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부터 그냥 바로 암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3월이 되면은 개강을 하게 되고요. 저는 뜻하지 않게 주 3회 학교를 가게 됐어요. 원래 제가 계획한 거는 주 1회 학교를 가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었는데 이게 틀어져서 학교 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면서 좀 많이 불안함이 더 커졌어요. 교육학은 보통 심화를 안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5 비율로 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커서 둘 다 직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에서 쓰는 시간을 내 공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긴 이동 시간에는 교육과정 암기를 저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교육과정 암기를 1월부터 강조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교육학도 좀 급급하긴 했고 원래부터 이동 시간에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경복궁 지나갈 때는 조형사 생각하면서 저기 잡상이 있고 저기 무슨 단청이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항상 기본서를 좀 머리에서 떠올리려고 애를 쓰면서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등을 장지현 선생님이 먼저 하고 완전히 외운 다음에 고등 성취 수준을 외우라고 해서 중등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한 달 정도는 뭐뭐하며 뭐뭐하고 이런 것들과의 좀 긴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작게 핸드북 사이즈로 인쇄를 제가 만들어서 이걸 보면서 뭐 버스에서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잠시 쉬는 시간이나 항상 꺼내서 열어봤었습니다.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1, 2월 기본 강의는 전공 이론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심화 이론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좀 답을 막 불러주시는데 제가 막 받아 적고는 있는데도 내가 뭘 받아 적고 있는지 막 스스로 좀 모르고 쓰는 기분이 들어서 불안함도 컸고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세요라고 하는 걸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상 선생님은 심화 강의를 할 때는 기본으로 예습을 2번은 하고 책을 읽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학교 가는 시간 때문에 2번은 안 되더라도 1번은 꼭 읽고 오려고 했고요. 장지현 선생님이 여기 보면 맨 위에도 써 있는데 답을 이론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서를 좀 더 꼼꼼히 보는 것을 3, 4월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보면 막 여기 모르겠다라고 막 써 있고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개강하고 제가 토요일에 대학원 수업을 가게 되는데 전공 강의가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거의 인강으로 듣고 금요일만 제가 좀 사정을 해서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인강을 하면 항상 걱정하는 게 밀리지 마세요잖아요. 그래서 안 밀리게 하기 위해서 인강으로 위상 인강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찾아서 이렇게 백지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걸 했을 때 장점은 진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백지 인출 규격이나 조건이 따로 없이 자유로운 백지 인출이긴 했는데 남들이 인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꼭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번 주 강의를
내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시작하는데 뭐 땡땡쌤 체크리스트 막 이런 거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구해서 짝 스터디로 밴드에 하루에 4문제씩 해서 이렇게 각자 2문제씩 올리고 이걸 기본서에서 각자 답을 찾아서 인증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걸 하면서 기본서를 좀 표현 파트를 좀 더 꼼꼼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 문제 보면은 이거 위상이론에서 안 다루던 건데?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우선 기본서를 위주로 좀 챙겼습니다. 5, 6월 정도에는 이제 학교를 병행하느라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5월 말엔 학위취득 시험이 있어서 이걸 꼭 통과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은 그냥 자습 혼자 공부를 했고요. 전공만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대학원도 좀 휴강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일찍 끝내주시고 하셔서 토요일에 야금야금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교육학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피인간인데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전공도 오늘 뭘 할지,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4월 모고 보면은 뭐 교육학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감상은 내가 어디를 해야 되고 조소는 어디가 부족하고 판화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4월 모고 결과가 5월 초 그쯤 나와서 이걸 쓰고 어떻게든 지금 학원에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를 좀 걱정하면서 공부했습니다. 5, 6월에 문풀 강의를 할 때는 막 서술형도 있고 좀 과거 기출도 있어요. 과거 기출은 보면은 풀기 어려워서 안 푸는 사람들도 좀 보였는데 어떻게든 시간 내에 답안을 어떻게든 작성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장지연 선생님이 모르는 초수는 책을 펴서 답을 써도 된다. 대신에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했고 그리고 문제를 다 시간 내에 풀고 해설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답을 듣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 몇 번 위에 빨간색 펜으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살짝 좀 날카롭게 쓰기 위해서 살짝 남의 문제지 본다는 느낌으로 좀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자기 스스로 빨리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터디는 5, 6월 스터디로는 개념표 만들기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장지연 선생님이 기본 이론 때부터 항상 좀 강조하시는 게 뭐 등장 배경, 특징, 뭐 대표자,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로 제가 직접 양식을 대충 만들어서 한 3명이서 같이 표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표를 각자 자기가 만나는 날에 다 만들어 온 다음에 같이 한번 공유해서 확인해요. 어떤 게 5개념이고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고쳐서 표를 완성하고 암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표를 맹신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아직 수험생이잖아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든 거는 11월까지도 세부적인 내용이 계속 수정이 됐어요. 임용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안다고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아까 교육과정처럼 핸드북 사이즈로 만들어서 자주 봤고요. 표 만들기 하고 나면 전주에 만든 표를 백지로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이 정도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면은 삶을 위한 미술교육은 그냥 지금 빈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 인출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7, 8월이 되면 대학원이 졸업을 하고 이제 너무 불안해요. 5월, 6월까지 나는 학교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고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남들은 지금 노량진에 앉아서 직강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초수인데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종강을 하자마자 공부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애를 쓰었어요. 그리고 기대만큼 좀 점수가 이렇게 오르지 않아서 좌절하는데 동시에 도대체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원래 공스타그램에 뭐 잡담 이런 거 전혀 안 올리고 정말 시간만 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줄 오늘의 하소연 정도만 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어딘가에 뭔가 스트레스를 좀 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강을 같이 듣는 선생님들이랑 3명이서 표현 문제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3명이서 각자 5개씩 올리면 남이 만든 문제 10개를 이렇게 풀어서 일정 시간에 자기가 푼 것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는 8월 말에 제가 윤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뒤집어졌어요. 지금 이 시기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개념이 구멍나서 갈 수 있어서 걱정된다. 백지 쓰기를 하세요. 라고 해서 이때부터 표현도 교육학도 그냥 전공 기본 이론, 교육론 모든 걸 백지 쓰기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9월에서 11월은 아까 5, 6월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문제풀이 표시하던 거랑 다르게 제가 문제지에 포스트잇으로 새로운 개념을 쓰고 그걸 문제를 스캔해서 패드에 옮기고 그 포스트잇은 단권화 책에 그대로 옮기고 그리고 뭐 중요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형광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좀 문제에서 다뤄주는 개념들을 단권화에 어떻게든 남기고 표시하고 계속 회독할 때 상기시키는 걸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패드에도 있지만 좀 스캔이 좀 저화질이거나 도판을 잘 보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실물로 문제지를 인쇄해서 봤잖아요. 이거는 B4 사이즈인데 그냥 인쇄소에 가서 크게 타공을 맡기고 여기도 뭐 클리어 파일 큰 거를 찾아내서 문제지 원본을 그대로 답지랑 보관을 희소 사물함에 하고 주기적으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의 문풀 강의는 윤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색깔펜 정리 방법을 사용했어요. 오늘 문풀에서 내가 오늘 새롭게 안 것 어떤 색, 5개념은 어떤 색으로 표시하고 저는 추가로 충동형이어서 항상 실수가 좀 잦았어요. 근데 듣기로는 실수만 안 해도 현장 가서 실수만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 이 실수를 다 줄여보자 하고 실수까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백지 인출을 아까 윤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백지 인출한 게 이런 식으로였어요. 저는 노트를 앞뒤가 비치지 않는 모는 종이 노트를 하나를 사서 진짜 깨알같이 좀 눈이 나빠질 것 같은 느낌으로 빼곡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한 장을 반을 나눠서 빼곡하게 쓰고 내가 틀린 부분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내가 몇 프로의 인출이 지금 되고 있는지 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시험 막바지가 되면은 이렇게 쓰는데 손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타이핑으로 인출을 시작하고 채점은 패드로 이렇게 형광펜, 색깔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드로 채점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인출할 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 이런 건 꼭 손으로 쓰려고 했어요. 타이핑으로 하면 자꾸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무조건 교육과정은 손으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거는 9월 30일, 이번 지금 거는 10월 6일 이런 식으로 점차 좀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좀 나름의 성취감도 들고 내가 지금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일 때 가장 궁금했던 건 도대체 초수로 합격하려면 모의고사가 몇 점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점수가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자면 4월 모고 때는 100분위 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까지 야금야금 1주부터 8주를 보면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9월 3주째 처음으로 50점대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공부를 잘하고 있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해이해졌더니 5주 차에 남들은 다 엄청 많이 오르는데 저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신도 바짝 차리고 더 가열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5주차 성적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원서 접수할 때가 되는데 지역 상담을 저는 위상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나이도 좀 많고 저는 사실 좀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수도권 어디든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상 선생님이 모의고사 점수도 듣고 지금 뭐 사는 곳, 뭐 생활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인천을 써보는 건 어때요? 근데 대신에 지금 점수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인천을 결정을 하고 좀 더 빡세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준비를 할 때는 저는 플러스 6.33이면은 보통 남들은 뭐 크게 실수만 안 해도 되는 점수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서 욕심내지 말고 중간만 하고 오자. 근데 90점 이내로 받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덕이 장지연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것, 장지연 선생님이 봐줬을 때 피드백 해줬을 때 고치라고 해줬던 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고 그리고 타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으로 장지연 선생님들이 장지연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이렇게 대면 스터디로 할 때 좀 더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꼭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발표 후에는 같은 인천 지역 타교과 선생님들과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좀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조건 외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상황들이 좀 자기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자주 실현을 남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실현을 정말 잘하는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원래 제 실현은 별로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받은 점수도 이분들을 만나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도 다 위상 선생님들이었는데 따로 이렇게 2차 실현을 검색을 하다가 위상 선생님들 이러고 마주쳤는데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뭐 내 지역을 잘 이해해주고 나랑 잘 맞는 그런 학원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